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서울에 올라오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지방러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도착한 고민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Cheers 해나님,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IT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던 도중 해나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해나님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지방에서 이런 학원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서울에 어떤 학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게 될 경우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게 될 텐데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서 생활비를 지원받더라도 월세와 다른 생활비를 합치면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나님이 보시기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메일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고향이 대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초반에 꽤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런 일자리나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IT 분야가 조금 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지방에서는 이 IT 시장 자체가 좁다 보니까 서울에서 기회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울에 올라오고 싶었던 게 이 일자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인서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방로 분이시라면 뭐 대학을 서울로 가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사는 그 조그만한 동네가 그냥 제 온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울에 가서 독립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데 뭐 해외도 가볼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당연히 동네에 있는 학교 가는 거고 당연히 제일 가까운 대학교 가는 거고 일도 당연히 이 주변에서 하겠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집이 가까워서 온 거지만 그렇지 않고 먼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도 있고 그때부터 자취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도 제 인생에는 해외여행이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런 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똑같이 알바를 해서 그걸로 용돈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뭐 탱자탱자 뭐 술 먹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친구는 그걸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얘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가 딱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과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 사실이.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다른 거 할 거 아껴서 돈 모으고 난생 처음 해외여행이란 것도 가보고 뭐 유학, 뭐 워킹 홀리데이 이런 쪽에도 막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늦게 그런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초기 비용도 필요할 거고 저는 뭐 뒤에서 다 뒷받쳐주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할 시기 때쯤에 나는 이제 무조건 서울을 갈 거야. 뭐 여기를 벗어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죠. 저는 첫 직장을 대전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어요. 일단 서울이 아니지만 나의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동안은 내가 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좀 덜 되게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서울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수중에 가진 돈 뭐 다 쓰고 와서 없었고 또 연고도 없고 이랬으니까 당장 시작하기가 두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워킹홀리데이 가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이제 제 힘으로 혼자 가서 혼자 집을 구하고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서울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딱 대구에서만 지내왔는데 갑자기 혼자서 가서 뭐 집도 구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두려움이 컸었고 좀 고민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뭐 반지하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어차피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잠깐 학원 다니면서 머물 곳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고시원 이런 데 들어가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고시원은 반지하인 집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좀 열악해요. 일단은 너무 좁고 그냥 누우면 끝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힘든 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국비 지원 교육을 하면은 기본적인 국비 몇백만 원 상당의 국비가 무료로 지원이 돼요. 플러스 지원 장려금이 나와요. 이게 월 30만 원씩 나오는데 이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30만 원을 받는 대신에 추가적인 부가 수입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냥 집에서 학원 다니면서 돈까지 주니까 너무너무 땡큐인데, 저희 같은 지방러들에게는 더 벌어가지고 방값이랑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안 그래도 다 서울에 몰려있는 게 너무 억울한데 돈까지 못 벌게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도 이제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고정 수입이 일정 기간 이상 발생하면 그게 정식적인 수입원으로 보는데, 그 시간이 되지 않게 약간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그때는 또 오프라인 모임도 활발할 때라 가지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알바 천국에 등록을 해놓고 뜨면은 또 바로 지원해서 단기 알바로 조금씩 벌고, 법적으로 고정 수익이 되는 기준의 시간 이하에서만 이제 알바 활동을 한 거죠. 평일에는 학원 다니고 주말에는 단기 알바 찾아서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되돌아보면은 참 고단한 시간이고 참 암울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서울에 항상 올라오고 싶었으니까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너무 풍족하고 좋은데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자꾸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만족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고 싶고 원하던 곳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이 고생을 하지만 나 그래도 서울에 지금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분명히 본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혼자 힘으로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큼은 조금 더 행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아무리 그렇게 단기 알바를 하고 해도 굉장히 모자르고 너무 이렇게 빠듯한 거예요. 그때 마침 우연히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걸 보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링크가 뭐였냐면 새마을 금고에서 진행하는 내 집 잡기 프로그램이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취업을 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지원서 쓰고 면접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제가 지원 자격에 아마 적합했을 거예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것저것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할 말 있냐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일단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를 지원하게 됐다. 사실 이게 지방에는 너무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고 좀 쉽지 않은 길임을 느끼고 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같은 그런 고충이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서울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골고루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방과의 그 서울의 격차를 좀 줄이고 그런 네트워킹이 고루고루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힘을 쓰고 싶다.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그 부산 출신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신도 부산에서 왔는데 그런 처음에 구할 때 힘들었었고 나도 겪어봐서 알고 있다. 공감을 많이 하고 지금 올라와서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응원한다 이렇게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최종 선정이 됐다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주거 지원비를 받았어요.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월 한 2~30만 원 돈을 6개월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바도 이제 막힌 상황에서 어디서 이 생활비를 충당을 하나 항상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줬어요. 일단 월세가 저는 그래도 반지하라서 굉장히 싼 편이었는데 그래도 그게 한 30~40만 원은 됐단 말이에요. 그 장려금을 방세로 내고 나면은 그냥 끝인 거죠. 내 생활비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알바로 해도 그게 부족했는데 그나마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프로그램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찾아보셔가지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의 스토리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시기 전에 이 서울에 와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뭐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처음에는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뿐이라면 차라리 그냥 있는 곳에서 좀 더 괜찮은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그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비하면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개발직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야도 그럴 것이고. 근데 이제 서울에는 그만큼 많으니까 이직을 할 기회가 좀 많고 이런 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직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제 올라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 취업도 많이 힘들 뿐더러 또 집값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자의 입장으로서 인서울 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고민해보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가서 내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생각해보시고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